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쓸필잡의 임쌤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핵심 기능을 사용을 하여서 5가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루어질 애프터 이펙트의 핵심 기능들은 트랜스폼을 이용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3D 레이어의 개념, 트랙 매트, 애니메이션 프리셋, 프리컴포즈의 개념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애프터 이펙트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는 레이아웃부터 이제 잡아주셔야 돼요.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을 좀 잡아주시는데요. 자, 잡아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이용을 하시면은 레이아웃을 잡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설정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버튼, 자, 요 버튼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그리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프로포셔널 그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드가 나올 건데요. 저는 지금 미리 이렇게 3등분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분할로 그리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바꾸냐면 프리퍼런스로 가십시오. 프리퍼런스. 자,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그리드 앤 가이드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프로포셔널 그리드라고 있죠. 여기 이제 이 호리젠탈 가로와 세로를 3개 이렇게 놔두시면 그리드의 이 간격을 이렇게 3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개로 바꾸시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OK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그리드가 나타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드 만들어주셨나요? 그러면 텍스트를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 미리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예요. 5가지. 자, 5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주셔야겠죠. 일단은 자, 글씨 쓰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5개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려면 여기 보시면 이 T 프리미어랑 같아요. 네,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일단 쓰시면요.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이 텍스트의 서체나 여러가지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바꾸게 되냐면 자, 여기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캐릭터에서 바꾸시게 돼요. 서체, 뭐 자간, 컬러 등등 여기서 다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캐릭터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네. 그 다음에 크기는 여기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글씨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또 쓰셔도 되지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요 레이어를 아까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컨트롤 D 하셔가지고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옆에다가 옮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더블 클릭 하시면 글씨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프리미어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분명히 쉬, 운까지 다 쳤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시면 마지막 글씨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그 같은 건데 한글을 입력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쓰셔서 자, 최종 레이아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하기 전에는 배치, 구성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볼게요. 글씨 내용은 상관없어요. 글씨 내용은 상관없는데 일단은 레이어가 5개가 되도록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 주셨으면은 그리드를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포셔널 그리드 이 부분을 체크를 꺼주시면 돼요. 사라집니다. 그리드가. 이 상태에서 이 5개의 레이어들에게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5가지랑 쉬우는 트랜스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5가지, 요 첫 번째 이제 레이어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트랜스폼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속성을 여시고요. 그럼 여시고, 자, 얘는 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5가지 쉬운 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션. 여기 이제 1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 요 5가지 얘는 포지션의 속성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는 1초 뒤에 올 거예요. 이 위치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위치가 지금 0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키프레임을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단축키. 그럼 단축키는 뭐를 하냐면 Alt키를 누르시고요. Alt키를 누르시고 Shift키 동시에 누르세요. Alt랑 Shift. 그런 다음에 우측 키보드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10프레임 간격으로 키프레임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네. Alt키와 Shift키. 그래서 왜 Shift키를 눌렀냐면 10프레임 간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Shift를 누른 거예요. 만약에 Shift를 안 누르고 Alt키만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키프레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20프레임에다가 두 번째 키프레임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는 지금 정해졌죠. 20프레임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키프레임을 잡아줘야겠죠. 첫 번째 키프레임.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은 자, 얘가 위에서 떨어지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얘가 프레임 밖에까지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 바깥에까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0번 눌러서 램프 리뷰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뭔가 맹숭맹숭하죠. 그렇죠? 뭔가 어색하고 그렇죠? 자, 이거 왜 그래요? 네, 가감속을 적용을 안 해줘서 리니어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배우신 대로 이 포지션의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요. 가감속을 적용하는 단축키 뭐라 그랬죠? 이지값 적용하는 단축키 F9이었죠. 그래서 F9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느낌이 좀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에디터로 가야겠죠? 요게 그래프 에디터였죠? 그래서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서 그래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해당 속성을 선택을 해야지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처음에는 속도가 좀 빠르다가 멈출 때 천천히 멈추게.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다시 램프 리뷰 해보시면 어때요?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텐션감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자,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기본 트랜스폼의 자, 포지션을 이용한 자, 애니메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을 해볼 거예요. 쉬운. 자, 쉬운을 해볼 텐데, 이 쉬운은 바운스 액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운스 액션. 그래서 앞뒤로 얘가 스프링 튀어오르듯이 뿅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액션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얘가 딱 멈출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20프레임이 있어야겠죠. 20프레임. 자, 20프레임이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자, 쉬운을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뒤로 움직이는 액션을 준다 그랬어요. 스프링처럼. 여러분들 스프링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눌렀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그런 액션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일 속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앵커 포인트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앵커 포인트. 자,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자, 어디 있어야 될까요? 가운데 있어야겠죠. 가운데. 그럼 아까 앵커 포인트 위치 가운데 옮길 때 단축키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알트 홈 눌러주시면 앵커 포인트 위치가 가운데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할 거니까 트랜스폼을 열어서 하셔도 되지만 스케일을 보려면 단축키 뭐 누르면 될까요? 아까 포지션은 P였으니까 얘는 스케일이니까 S죠. 그렇죠? 그게 단축키예요. 그래서 S 누르시면 한글은 안 먹습니다.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S 누르시면은 자, 스케일 속성이 열리죠. 그렇죠? 자, 처음에는 보이면 안 되니까 스케일을 0으로 해줍니다. 0. 그럼 얘가 이렇게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줍니다. 0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건데요. 두 번째 키프레임. 그러면 인디케이터의 위치부터 옮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타임라인상에서 옮길 때, 자, 여러분들이 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잡고 옮기셔도 되지만, 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옮기냐면, 아까는 Alt 키를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측 방향 키를 5번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얘가 5프레임 옮겨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타임 코드에 25라고 써 있을 겁니다. 왜냐면 5프레임 옮겨졌으니까. 네. 그래서 타임라인 상에서 인디케이터를 단축키로 옮길 수 있다. 어떻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150을 입력을 해줍니다. 150. 자, 왜냐하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100보다 더 크게 150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프레임 만들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5프레임 이동.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얼마를 해줄 거냐면 얘를 100이 아니고요 50을 해줍니다. 50. 그러면 이제 50만큼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키프레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네, 얼마를 입력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140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00이 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140. 자, 그 다음에 또, 자, 5프레임 인디케이터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 얼마를 입력할까요? 60. 네, 60.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번에는 140이 돼야겠죠? 40.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5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이번엔 70. 자, 그러면은 130. 그러면 80. 그러면은 120. 90이 되야겠죠? 90, 110, 자, 그 다음에는 95 하겠습니다. 95. 그 다음에는 105. 그 다음에 이제 100이 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워크 에어리아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램프 리뷰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5가지 쉬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5프레임 간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5프레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통통통 하는 움직임을 빠르게 주고 싶다. 빨리 통통통통통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5프레임인데 요거를 한 2프레임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키프레임의 간격으로 속도를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일일이 다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일단은 이 키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전체 선택을 하세요. 키프레임을 드래그 하셔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키프레임을 잡고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이 전체가 등간격으로 조절이 돼요. 네. 그래서 한 1초, 전체가 한 1초 정도 되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아까는 띠용 했다면 지금은 띠용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적인 움직임을 조절하실 때는 자, Alt 키를 누르고 마지막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하시면 된다. 이번에는 자, 세 번째 자, 애프터 요 글씨를 애니메이션 해주겠습니다. 자, 얘를 해줄 텐데 자, 얘는 자, 2초 자, 인디케이터를 2초에 놔주세요. 2초부터 애니메이션이 되게 할 겁니다. 자, 얘는 3D 레이어를 이용을 할 겁니다. 3D 레이어 어떻게 해줄 거냐면 위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해줄 거예요. 앞뒤로 마치 바람에 빨래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3D 레이어 상태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에펙은 2D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D 맥스나 뭐 시네마 4D 같이 3D 프로그램처럼 3D 오브젝트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3D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얘를 이제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려면 Z축이라는 그 3D 축이 필요해요. Z축. 앞뒤로 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얘를
자, Z축을 만들어 주려면요, 3D 레이어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3D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큐브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큐브 모양의 아이콘. 얘가 3D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애프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요 빈칸 있죠? 요 빈칸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3D 레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자, 3D 레이어로 변경이 된 거 어떻게 또 확인을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없었던 이 피봇이라고 그러죠? 피봇이 생깁니다. 이 축을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축이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에다가 여러분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러면 X라고 나올 겁니다. X. 이게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은 Y로 되어 있죠. Y.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축인데요. 얘는 Z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얘는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앞뒤로 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일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제가 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앵커 포인트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앵커 포인트부터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앵커 포인트 뭐로 옮긴다고 그랬죠? 펜 비하인드 툴로 옮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펜 비하인드 툴 선택을 하시고요. 앵커 포인트를 자, 옮깁니다. 옮길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옮기시면은 스냅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딱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위에 일단은 앵커 포인트를 자, 고정을 시켜준 겁니다. 자, 위에.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로테이션을 시킬 건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면 자, 요 트랜스폼 속성 값을 일단 열어볼게요. 트랜스폼 속성 값을 열어보시면, 자, 일반적인 2D 레이어랑은 복잡해졌죠.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 Z축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지금 포지션만 봐도 X, Y, Z축이 생긴 거예요. 그쵸? 스케일도 X, Y, Z축이 생겼고, 근데 지금 저희는 로테이션을 키를 줄 거거든요. 로테이션에도 X, Y, Z 로테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얘를 앞뒤로 움직이려면 자, 제가 지금 X축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X축.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 보시면 이 축이 있죠. 요 빨간색 부분, 빨간색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을 잡고 움직이시면 얘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축을 잡고 움직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요 X 로테이션 있죠. 이 X 로테이션 값을 자, 이게 뒤가 각도라 그랬어요. 0 곱하기 땡땡. 요 땡땡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얘가 뒤로 가 있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디케이터가 2초에 현재 있죠. 그럼 X 로테이션에 키를 줍니다. 네. 자, 키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쉬운 할 때처럼 키프레임을 반복해서 만들 거예요. 얘가 앞뒤로 팔락팔락 움직이게. 그 그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네를 뒤로 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래서 점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멈추겠죠. 그런 애니메이션을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키프레임을 5프레임 간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자, 5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X 로테이션을 이번에는 반대로 자, 위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하지 마시고 아래로 되겠죠. 아래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90도가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80도 정도 해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프레임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프레임 또 컨트롤 키 누르고 5프레임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반대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아까 80 했으니까 이번에는 70도 정도. 왜냐하면 점점점 멈춰야 되니까 간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70도.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좁혀서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뒤로 흔들리게. 그래서 간격을 점점 좁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0이 돼야겠죠. 키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키프레임의 간격을 자,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하시면은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낌상 괜찮다고 생각되는 느낌으로 속도를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펙트를 자 만들 건데요. 자, 이펙트는 자 인디케이터를 자 3초에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초에 놓고 자 P 포지션을 눌러주세요. 일단 포지션 눌러서 현재 위치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키프레임은 20프레임 뒤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Alt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우측 방향키 2번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을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위치 지금 즉 인디케이터가 3초일 때는 자 포지션의 X축 자 X축을 눌러주세요. X축을 눌러서 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 정도로 빼주십시오. 또 이직각까지 같이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F9 눌러서 그래프까지 조절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직각까지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순차적인 애니메이션이 되기를 원해요. 자, 이 이펙트가 여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5가지 쉬운이 나오기도 전에 이펙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보이길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3초부터 나타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파시티나 레이어를 3초부터 시작하는 거나 똑같이 가능한 방법인데 문제는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릴 방법은 트랙 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트랙 매트. 예. 그래서 이 트랙 매트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프리미어 시간에도 트랙 매트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에펙도 마찬가지로 트랙 매트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 매트를 이용을 하려면 자, 트랙 매트라는 거는 뭐냐면 매트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거거든요. 매트를 통해서 보여지게. 그러니까 매트
영역에 들어와야지만 얘가 보이는 거예요. 매트 영역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일단 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세요. 렉탱글. 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레이어들 중에서 어떤 것도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선택이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렉탱글 툴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이 애프터 이펙트 글씨, 자, 글씨를 이렇게 채울 만큼의 크기로, 자,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요게 이제, 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름을 엔터키 치시고, 얘는, 자, 매트로 이름을 적어줄게요. 매트. 네. 자, 그리고 요 매트의 레이어상 위치는, 자, 이펙트 위에 가도록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요 이펙트 위로 그 레이어의 순서가 되게, 그러니까 이펙트라는 글씨가 있고 그 위에 매트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매트의 컬러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컬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이 트랙 매트라는 기능이 애프터 이펙트,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는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는 메뉴로 나와 있습니다. 그 메뉴가 어디냐면 여기 버튼 3개가 있다 그랬죠? 지금 요 좌측 하단에 버튼 3개가 있어요. 좌측 하단에 버튼 3개 중에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가운데 버튼. 그러면 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 모드랑 트랙 매트 요게 나타나요. 모드랑 트랙 매트. 자, 여기 트랙 매트가 있습니다. 요게 트랙 매트예요. 여기 TRKMAT라고 되어 있는 게 트랙 매트입니다. 자, 그러면 트랙 매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이 이펙트라는 글씨 있죠. 이펙트라는 글씨에 트랙 매트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펙트라는 글씨를 눌러보시면 지금은 No 트랙 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알파 매트 하고 다운표하고 매트로 되어 있죠.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만드신 이 매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매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글씨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매트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글씨가 나타나요. 이게 트랙 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트랙 매트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트랙 매트 이용을 해서 또 애니메이션 저희가 해볼 건데 오늘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고 키프레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매트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트랙 매트를 적용을 하면 그 매트의 영역 안으로 레이어가 들어올 때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죠? 예. 프리뷰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트랙 매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게 트랙 매트를 적용을 하려면 중요한 거는 매트로 사용할 레이어가 트랙 매트를 적용할 레이어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위에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랙 매트의 메뉴는 요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 중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자 요거는 한 글자씩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한 글자씩.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인디케이터를 4초에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초에 놓고요. 이렇게 4초에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랙 매트를 적용을 하면요. 이 트랙 매트의 눈은 자동으로 꺼져요. 네, 여기 눈이 꺼졌다고 해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눈을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은 해지가 돼요. 트랙 매트가. 그러니까 이거 눈이 꺼지는 거는 매트를 적용됐을 때는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끄게 놔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이 글자를 한 글자씩 애니메이션이 되게 해줄 텐데요.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레이어를 이렇게 여시고요.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트 기능 또 눌러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한 글자씩 애니메이션 주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니까, 오늘은, 프리셋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애니메이트 기능은.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글씨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으로 가십시오. 이펙트 앤 프리셋.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프리셋. 그러니까 프리셋이라는 게 미리 설정 값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설정 값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텍스트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텍스트를 여세요. 텍스트 폴더. 자, 그리고 애니메이트 인.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게 만들 거니까 애니메이트 인을 적용을 합니다. 애니메이트 인. 자, 적용을 하시면 여기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서 타입라이터를 선택을 해볼게요. 타입라이터. 자, 그래서 타입라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보시죠. 그러면 글씨가 지금 사라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글자씩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 애니메이션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요. U키를 눌러보세요. U. 키보드의 U. 자, U키를 누르시면 여기 레인지 셀렉터라는 곳에 스타트라는 속성에 키프레임이 적용된 게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애니메이트 기능 이용을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애니메이트의 프리셋 값이 적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애니메이트 인의 이 프리셋 값을 이용을 해서 한 글자씩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타이밍. 지금은 얘가 얼마로 돼 있어요? 2초 반 정도로 이 타이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너무 느리잖아요. 2초 반이니까. 너무 천천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빠르게 1초 만에 생기게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U키 눌렀을 때 나왔던 요 키프레임, 레인지 셀렉터의 키프레임의 간격을 좁히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 레인지 셀렉터의 두 번째 키프레임의 간격을 자, 이렇게 1초 정도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램프 리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나 이걸 타임라이터 한번 해보니까 다른 걸 좀 적용해보고 싶어. 자,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지금 애니메이터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델리트를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프리셋 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걸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인디케이터를 자, 4초에 놓으시고요. 4초에 놓으시고 나는 이번에는 자, 랜덤 페이드업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랜덤 페이드업. 그래서 랜덤 페이드업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했어요.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랜덤, 말 그대로 랜덤하게, 순서에 관계없이 랜덤하게 페이드 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단축키는 U예요. U. U는 뭐냐면 키프레임을 볼 수가 있어요. U키가. 네. 키프레임을 확인하려면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니까 내가 키프레임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U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한 글자씩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애니메이션 프리셋에서 텍스트에 애니메이트 인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텍스트를 애니메이션을 해 주셨고요. 여기다가 외곽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좀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을 한번 클릭을 하셔서 레이어의 선택을 다 해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지금 라인으로 만들 거니까 필을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필은 none 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라인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자,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인의 두께는 여기 스트로크에 있는 수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박스를, 자, 박스 1번,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해서 박스 2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를 만들어 주시고, 박스 2의 스케일은, 자, S 눌러서 스케일을 해서 살짝 크게, 박스를 두 줄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테두리는 좀 얇게, 이런 식으로, 안쪽의 테두리는 좀 두껍게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네. 뭔가 액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게 만들 거예요. 그려지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1번 박스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1번 박스. 여러분들 1번 박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여기 두 번째 트랙 매트는 이제 안 보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아이콘은 끄시면 됩니다. 안 보이게 돼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컨텐츠하고 뭐가 있냐면 add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박스 1번의 레이어를 열어보시면 ad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버튼을 자 눌러보세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속성 값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트림 패스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트림 패스. 그래서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할 겁니다.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add에서 트림 패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림 패스를 적용하면 여기 컨텐츠에 보시면 트림 패스 속성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얘를 여세요. 여시면 여기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값을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여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요? 얘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얘를 시계 방향으로 생겨나게 하고 싶어요. 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 지금 스타트 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나죠. 자, 그래서 지금 스타트 값은 0으로 놓으시고요. 스타트 값은 0으로 놓으시고 엔드 값을 조절해 보세요. 엔드 값을 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엔드 값을 0에서 100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생겨나죠. 그렇죠? 예,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엔드 값을 0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 키프레임을 줍니다. 인디케이터 0으로 놓으시고 자, 키프레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초 동안 생겨나게 해줄게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2초에 놓으시고 이 엔드 값의 키프레임의 값을 100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라인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얇은 라인도 똑같이 생겨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2 자, 박스2의 레이어의 속성 값을 여시면 여기 add 자, add 부분에서 트림 패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림 패스의 속성을 또 여셔서 자, 이번에는 스타트 값의 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값을 자, 100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100에서 시작을 하고 2초 후에 0이 되도록 스타트 값이 0이 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엇갈리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림 패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 라인을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라인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자,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을 했는데, 글씨가 생기는 거랑 라인이랑 지금 애니메이션이 겹치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레이어의 위치를 타임라인상에서 좀 옮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박스 1번과 2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U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키프레임 값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타임라인상에서 레이어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두 개 다 선택을 가능합니다. 이 레이어의 중앙, 가운데 부분을 잡고 옮기세요. 어디까지 옮기냐면 5초 부분 정도까지, 4초까지 옮길게요. 4초 부분까지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옮기면 키프레임은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딸려서 움직여요. 예, 그래서 키프레임의 위치가 바뀐 거랑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 위치가, 박스가 생겨나는 시작 위치가 4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박스 2번은 자 20프레임 또 뒤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박스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박스가 생겨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다시 램프 리뷰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글씨가 먼저 생겨나고 박스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박스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도 좀 재밌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F9 눌러서 이지값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지값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프레임을 1번 박스와 2번 박스의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이 두 개의 속성의 그래프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박스 1번과 2번의 키프레임의 속성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드래그해서. 그러면 핸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핸들을 동시에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씨에 컬러를 적용을 해보고 또 백그라운드에도 컬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씨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컬러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라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레이어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한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줘야 됩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그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주는 거를 프리컴포즈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컴포즈.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전체 선택을 하세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프리컴포즈라고 보이실 겁니다. 프리컴포즈 보이시죠? 요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를 자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프리컴포즈를 실행을 합니다. 프리컴포즈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름을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타이포 any 이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오케이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원래 이제 작업하고 있던 레이어 원래 작업하고 있던 컴포지션으로 이제 가보시면요 여기 타이포 N이라는 레이어가 생겼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컴포지션 아이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컴포즈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프리컴포즈 시키면 하나의 레이어 형태로 묶이는데 그 레이어의 형태로 묶일 때 컴포지션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그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다시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이제 레이어가 묶였으니까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를 적용을 할 거냐면 여기도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4 컬러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 4라고 쳐보시면 여기 generate라는 부분에 4 컬러 그레디언트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로 이제 적용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 컬러 그레디언트를 자,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해당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됐죠. 색깔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 컬러가 있는데 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있죠. 요 포인트 컬러에 시작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시면은 이 위치가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옮겨놓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데 블렌드의 수치를 높이시면 그라데이션이 더 부드럽게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컴포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야겠죠. 백그라운드. 자, 그래서, 자, 아까 백그라운드 뭐로 만들었죠? 솔리드 레이어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뉴, 자,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솔리드의 컬러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컬러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컬러가 나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레이어에서 가셔서 솔리드 세팅에서 색깔을 다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에도 나는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포컬러 그라디언트 같은 이런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해서 색깔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배경이 좀 단색이 난 좀 심심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포컬러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하셔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자, 모션 블러라는 걸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모션 블러. 그러니까 모션 블러라는 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잔상이 남잖아요. 그런 잔상 효과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에펙에서. 자, 그 잔상 효과를 만들어 주려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작업했던 레이어로 가셔야 됩니다. 레이어에다가 잔상 효과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션 블러는 어디서 적용을 해주냐면 요거예요. 예.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3개 있는 버튼이 있죠. 자, 이게 모션 블러를 적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빈칸 있죠? 빈칸 레이어에다가 자,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자, 여러분들 요 쉬운이라는 글씨를 보시면 모션 블러가 지금 적용이 된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잔상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그래서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 전체를 걸어서 보시면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됐을 때 좀 더 리얼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션 블러를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된 상태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잔상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모션 블러가 나 안 보인다, 적용을 했는데도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까지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unable motion blur라고 그래서 모션 블러는 얘만 체크를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켜져 있어야지 확인이 돼요. 켜져 있어야지. 그래서 요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션 블러는
렌더링 속도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켜놓고 작업을 할 때는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을 하고 끄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온오프 버튼, 모션 블러의 온오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놓고 확인이 가능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원래 작업했던 곳으로 오셔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션 블러가 다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작업하신 이 결과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려면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뭐 메일로 전송을 한다라고 하려면 파일의 형태가 되죠. 동영상 파일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자 익스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렌더링 하는 과정을 익스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익스포트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익스포트 할 때는 이 해당 타임라인이라든지 컴포지션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뭐 프로젝트 패널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 해당 컴포지션, 이 타임라인이나 컴포지션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고자 하는 컴포지션이나 이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로 갑니다. 파일에 가시면 익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익스포트. 근데 여기 보시면 익스포트 하는 방법이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dd to Media Encoder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Render To라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미디어 엔코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펙 자체에서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용으로 저용량으로 해서 렌더링을 걸려면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미디어 엔코더로. 그리고 고해상도로 렌더링을 걸려면 렌더큐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디어 엔코더 방식을 이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익스포트 미디어 엔코더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 엔코더가 열려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 보시면 이 대기열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컴포지션이 뜨게 됩니다. 자, 떴죠? 네. 그럼 여기 컴포지션의 이름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작업한 컴포지션이 맞는지. 그래서 컴포지션의 이름이 떴으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 프리미어 했을 때랑 같은 방식이에요.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덱. 네, 그래서 이 꺽쇠 부분을 눌러보시면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해상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업로드용으로 지금 작업을 할 거니까 H264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프리셋.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코덱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해상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꺽쇠 부분 누르시면 매치 소스는 컴포지션의 세팅값과 같은 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다 업로드 할 거다. 그럼 유튜브 세팅값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HD, 풀 HD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 풀 HD 1080p 풀 HD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경로. 이걸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그래서 요 글씨를 클릭을 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경로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시고요. 파일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베이직, 타이포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요 렌더링 버튼은 얘입니다. 자, 얘를 눌러서 렌더링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자,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 끝나셨으면 이 경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폴더가 열립니다. 그리고 폴더가 열리고 해당 그 완성된 파일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얘를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최종 확인을 이제 한번 하셔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에펙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배우신 분도 있으실 테고 전에 조금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리미어도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에펙도 모든 메뉴와 모든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 기능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신 게 에펙에서 에펙을 다루는 핵심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수업을 이어나가면서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